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서 추석이나 설을 명절보다는 연휴로 받아들이는 풍속의 변화가 한층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쉬지 못하는 이들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선원들의 비정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시고 다친 동료는 버려둔 채 탈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도 특산물 판매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량은 진도군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건축을 완화하는 정부 정책에 광주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언제부턴가 추석이나 설을 명절보다는 연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부터는 대체휴일까지 도입돼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 조현성 기자입니다. 편백숲으로 유명한 전남의 한 휴양림. 추석 연휴 전날부터 닷새 동안 사실상 모든 시설의 예약이 끝났습니다. 예약은 2달 전에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휴양림이나 펜션들이 예약이 다 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못했어요. 가고 싶은데. 10여 곳에 이르는 전남의 또 다른 휴양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귀성 대신 여행이나 레저를 택하는 이른바 달라진 추석 명절 분위기는 휴양림의 예약 현황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특히 올해는 38년 만에 가장 이르게 찾아온 추석. 여기에 처음으로 대체휴일까지 적용되면서 차례 대신 가족 휴가를 택한 이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휴일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실제 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나흘을 쉰다는 비율이 66%였고 대체휴일을 적용해 닷새 동안 쉰다는 중소기업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현장이나 일선에서는 시행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아마 피부로 와닿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대체휴일이. 제 생각에 그래요. 하지만 처음으로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점차 민간 부문에서도 동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절의 풍속도는 더욱 빠르게 바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밤에나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50에서 100mm가 예상되고 해안 지역엔 이보다 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모레부터는 구름 낀 날씨가 예상된다며 추석 때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놔둔 채 자신들만 탈출한 선원들의 행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셨고 다친 동료는 버려둔 채 탈출한 사실이 오늘 법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해경에 의해 가장 먼저 구조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대열에는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손 씨는 구조되기 직전 여유가 넘쳤습니다. 세월호 3층 복도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를 기다리던 손 씨는 기관장 박 씨와 함께 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배가 침몰 중인 상황에서 맥주를 마신 이유가 뭐냐고 검사가 묻자 손 씨는 격앙된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승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객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판단 착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원들은 탈출 당시 다친 동료를 보고도 이들을 뒤로 한 채 자신들 탈출에만 급급했습니다. 탈출하기 5분 전 손 씨와 기관장 쪽으로 식당 조리원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손 씨가 의식을 잃은 동료를 옮기자고 했지만 기관장은 지금 들어가면 못 나올 수가 있다며 손 씨를 제지했고 동료를 뒤로 한 채 이들은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된 손 씨와 다른 선원들은 해경 구조단정에서 자신들이 선원임을 밝히지도 않았고 배 안에 승객들이 있다는 사실도 해경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검찰이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금 이 시각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 작업에 참여한 언딘에 해경이 일감을 몰아주며 특혜를 준 정황에 대해 최 차장을 상대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언딘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은 최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진도 지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은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진도 군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서 특산물 사주기 등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진도의 한 특산물 판매 업체입니다. 상가 내부에 멸치 등 특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 가까이 특산물 주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추석 특수로 최근 주문량이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명절이니까 좀 나아졌지. 평소에는 못했죠. 세월호 때문에 너무나 우리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주민 돕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기관이 진도를 방문해 농수 특산품을 구입했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9억여 원의 진도 특산품이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898억 원에 달하는 진도 경제 피해액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최근 각급 기관에서 진도 농수 특산품 주문이 늘고 있지만 생기가 막막하기는 여전합니다. 6, 7천만 원이 매출액이 떨어졌잖아. 손을 봤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에도 박스라도 사서 하십시오 하고 그는 제공이 없더라 이거요. 매출이 한 30%밖에 안 돼요. 작년 지금 4, 5, 6, 7, 4개월 대비해서.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진도에서 보내기 등도 추진됐지만 침체된 지역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민선 6기 들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 그런지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군공항이 어디로 이전할지 계획도 잡히지 않았는데 개발 계획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광주시가 군공항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830여만 제곱미터의 공항 부지에는 첨단 산업과 문화 복지, 생태 환경이 어우러지는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문화 산업의 인큐베이터 등을 통해서 광주의 미래를 선도할 그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공항 부지가 개발될 경우 군시설 영향으로 개발 제한된 지역이 풀리고 왜곡된 도시공간 구조도 바르게 조정되는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참석 시민들은 사업 추진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이전을 전제로 한 부지 활용 방안은 오히려 주민 혼란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고 불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안이 다음 달에 국방부에 전달될 예정인 가운데 호남 고속철 개통도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선 6기 시도지사가 군공항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광주에서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1년 입주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1100세대가 거주하지만 주차장은 늘 부족하고 층간 소음도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지. 그때 당시에는. 하지만 광주시의 도시환경 조례에 따라 90년대 초반까지 입주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추진을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90년대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함에 따라 2020년 이후 추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수혜를 입게 된 아파트는 광주에서 모두 180여 개 단지 7만 세대가 넘습니다. 광주시는 또 주차장이 없거나 층간 소음과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재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층간소음,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노후도를 측정해서 이제 재건축이 쉽게.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수도권에만 맞춰진 것으로 당장 지역에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 사업성을 갖추면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건축이라든 이런 부동산 시장 자체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소비자에는 좀 더 좋은 소식일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광주시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것도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의 분산 건립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태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가 수영대회 분산 건립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5개 자치구가 유치 경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도심 재생과 자치구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수영대회 선수촌은 반드시 분산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선수촌을 기한 안에 건립하기 위해 구별로 분산 건립할지 말지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은 오늘 오후 광주 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6명이 직접 휠체어를 탄 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호고속 측이 휠체어 운반 등을 거부하자 장애인들이 항의하면서 일부 버스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추석 이후 장애인단체와 버스회사, 운송조합 등이 모여 3자 협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광주를 대표하는 기관장들이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최근 기아차가 멕시코에 연간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지역민들은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 이전이나 생산 물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광주의 미래를 자동차에 걸고 있다며 현대 기아차의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우범기 전 통계청 기획조정관이 민선 6기 들어 2달째 공석이었던 경제부시장 자리에 취임했습니다. 전북 부안 출신인 우 경제부시장은 예산 재정 기획 전문가로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광주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17억 2천여만 원을 삭감하고 총 3,73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